2021년 코스피가 3,000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최근 박스권 행보세를 보이며 증시 흐름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죽지세로 올라온 우리 시장. 숨고르기를 위한 조정 장세일까? 아직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을까? 동학개미 교사라 불리는 박세익 전무와 우리 시장의 모멘텀을 짚어보고 아직 저평가된 섹터를 공개한다. 네, 오늘 오전장에 놀라셨죠? 코스닥이 또 장중에 2% 가깝게 떨어지고 계속 미국과 중국 간에 잡음이 있다가 이번에는 중국이 또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을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의 상승 속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럴 때 동학개미 교사라고 불리우는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에 만나뵙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에는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네, 오늘 특별히 나왔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기 앞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학개미의 교사다라고 했는데 그 타이틀에 대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네. 소중한 내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 또 말씀드리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출연할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이 좀 필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좀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낙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횡보다, 조정 장세다, 숨고르기 장세다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쉴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장중에 잘 안 나오는데 네. 나온 이유가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불안해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월 8일까지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장이 지금 2달 반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은 끝난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드실 거고요. 네. 작년 8월 초에 2,450 찍고 나서 9월, 10월 달 조정받을 때도 여러 가지 또 비관적인 얘기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11월, 12월, 1월 초까지 2달 반 동안 조금 전에 파죽지세로 올라온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보면요. 네. 삼성전자가 2달 반 동안 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거다 생각하세요? 2달 반 동안? 네, 11월, 12월, 1월 초까지. 한 50%, 60% 오르지 네, 않나요?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도 네. 지금 한 50%, 60%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3등 업체인 LG화학까지 전부 다 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삼성전자가 71%, 2등인 하이닉스가 75% 올랐고요. 그리고 LG화학 72%, 네이버가 46% 최근에 올랐고, SDI가 86%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초대형주들이 2달 반 동안에 70% 넘는 그런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이 당연히 좀 쉬어야 되죠. 이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네. 그런 파죽지세의 그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거지. 네. 주식시장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랠리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2달 쉬다가 11월 달부터 올 1월 초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쉬는 지수대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진행될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주가가 너무 비싸면 네. 쉬는 동안에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올해 우리나라 예상 순이익이 한 130조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 130조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이익이 한 155조에서 한 160조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네. 기업들의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사상 최대의 많이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면 이 뭐 155조, 160조를 내년에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네. 뛰어넘는다면 주가는 3,100이 아니라 3,400, 3,700을 갈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30조에서 내년에 155조라는 그 이익은 지금 다 선반영하고 있는데 네. 예, 주식시장은 과연 이런 실적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은 거죠.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예, 그런 걸 확인하는 시점이 3월 중순에서 이제 4월 초 정도까지 예, 그런 1분기 실적을 확인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파르게 달려온 주식시장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기간 조정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올라. 우리가 뛸 때도 그러잖아요. 막 뛰다가 이제 숨 차면은 잠깐 멈춰서 쉬는데 우리 증시도 그런 건전한 쉼이 있어야지 추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 네. 그럼에도 항상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올라도 언제 팔까 고민,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시잖아요.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 우려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시장에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닌가요?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시장이 조정 국면에 딱 들어가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예. 반면에 시장이 아주 약세일 때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조정을 받을 때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국면에서 주가는 어땠었는지 보면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서는 주가는 항상 강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냐고 하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네. 예,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원가에 부담을 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딱 직전에 그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그때는 5%대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유가가 147불까지 올라갔을 때였고요. 그랬었네요. 네. 네. 중국이 그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 속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3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1.29%. 네.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을 위협할 만한 네. 그런 10년물 국채 금리가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정 때문에 나오는 그냥 얘기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시장에서 왜 시장이 빠지나라는 그 이유를 근거를 갖다 내는. 찾다 보니까 네. 이런 이슈가 부각됐을 뿐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장을 자세하게 점검해 봐서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코스피가 3,300까지도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 배경 속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2달 반 만에 70% 넘게 오르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이후에도 2021년에 코스피가 이 3,000선 안에서 박스권을 보인다라고 할 때도 대형주들의 장세는 지속될까요? 아니면 바톤을 좀 넘겨줄까요?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제가 초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네. 예,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그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아무래도 초대형 우량주들이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예,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마니는 초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이제 컨택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그런 소비가 이어지고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들어서면요. 혹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다가 네.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해도 되겠네라는 심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초대형주의 그동안의 랠리에서 이제는 약간 중형주 쪽으로 이제는요. 바톤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올 연말까지 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그 바톤을 중소형주가 이어받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 랠리가 와주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럼 대형주에서 중소형으로 바톤을 이어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소형 안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 주도할까요? 아니면 소외받았던,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소외 섹터에서 반등이 나와줄까요? 네, 우리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보면 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차정 장세가 맞아요. 연출됐었잖아요. 그 연출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른 화학주는 뭔가라고 보면 약간 시가총액이 중형주에 해당되는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네. 네, 이런 주식들이 뭐 4배, 5배 이렇게 올랐었죠.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소외된 섹터에서 어떤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나타날 때는 아무래도 그 턴어라운드 하는 대형주 중에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거고요. 50%에서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주가 상승이 나올 거고 약간 중형급 되는 그런 회사 속에서도 뭐 300%, 400% 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예상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외된 섹터는 뭐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작년하고 완전히 이제 좀 반대되는 작년에 너무나 고생을 했다. 여행 관련주들 네.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뭐 카지노 뭐 등등 그런 정말 한마디로 컨택 관련주들 중에서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연 그런 근거는 뭐냐, 그렇죠? 그런 네. 근거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스페인 독감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1918년 스페인 독감 있고 나서 1919년, 20년 넘어가면서 대공황이 왔던 1929년 전까지 네. 소위 말하는 로링 트웬티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호황의 그런 기간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일 먼저 소비의 변화가 보였던 게 야구장에 메이저리그 관객 수가 더블로 늘었어요. 그래요? 네, 더블로 늘었고 네.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GM이나 포드 같은 내연기관차가 마차를 대체하던 때였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네. 움직임 속에 작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800%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었듯이 올해도 역시나 이제 날씨가 3월, 4월, 5월 이제 꽃샘주의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기온이 이제 툭툭툭툭 올라가면 그런 확진자 수도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컨택 주식들에 대한 보복 소비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이 피해주들의 반등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박세익 전무님이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섹터를 흘려주셨어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건설, 호텔, 백화점, 카지노 그리고 항공을 꼽아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추후에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호텔, 백화점, 카지노, 항공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여기서 건설은 또 어떤 부분에서 꼽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너무 핫하잖아요. 핫하죠. 그런데 정부의 이제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보면 뭐 지금도 건설은 뭐 사상 최대 이익을 올해도 낼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하나 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는 저는 작년에 뭐 65불 정도까지 최소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8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2005년, 6년, 7년도에 건설주 중에서도 해외 플랜트를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지금은 정유사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만약에 유가가 치고 올라간다면 그런 해외 플랜트에 대한 강점이 있었던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해외 플랜트 아예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건설주의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프업하는 그런 모멘텀이 건설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가 반등까지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한국 증시 코스피 특히나 3,000선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또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해 보자라고 하니까요. 우리 박세익 전무님 다른 영상에서,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